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시사 터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각 경제 법안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 사회현상 이런 것들이 실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이론적인 상황과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지는 상황이 어떻게 오차가 생겨서 우리를 자산 가치의 변화를 주는지 아니면 생활의 변화를 주는지 같이 한번 생각의 훈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순서의 시사 터치라는 코너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나 아니면은 시사평론가들 시각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색깔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거기에 어떠한 준거 틀을 맞춰서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피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유도해 내는데 이승조의 시사 터치는 앞으로 실제 시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풀어보겠습니다. 즉 시장은 논리적으로 형성될 때도 있지만 비논리적인 비합리성이 형성되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경제학자들과 실제 이론에 의해서만 고집하는 분들이 실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적응하거나 대응하는데 오차를 보이거나 아니면 정책을 위반하는데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시사 터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변화되는 진짜 물줄기가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게 요새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럽죠. 집권 상장해야 되느니 경제 활성화법 3법 관련돼 갖고 상당히 많은 하나의 노이즈가 사회 현상에 지금 만연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법적인 측면보다 저는 이 경제 활성화 3법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의 어떠한 목표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장기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10년 트렌드가 이 경제 활성화 3법이 통과돼서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구군까지도 심지어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그 경제 활성화 3법과 그다음에 또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 그다음에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 다 보면 각자의 시각에는 다 맞는 논리가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의 충돌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시장은 follow the money, 머니를 추구하거나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거나 어떠한 목표가 분명히 하면서 여러 가지 진행 구도가 상당히 사회와 그다음에 우리 각 생활에 새로운 어떠한 아메바 같이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주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삼성그룹이 이 영리법인이라든지 원격진료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바이오, 헬스 이런 쪽에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선점적인 전략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년 2015년도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보시면서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삼성이 선택한 전략을 가만히 보시면 상당히 굉장히 놀라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삼성그룹이 장치산업이나 이런 큰 옛날 같으면 생각하지 못할 정도, 즉 이건희 회장님 체제 하에서는 이런 전략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할 정도의 여러 가지 M&A나 빅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그룹으로의 빅딜, 그 다음에 롯데그룹의 빅딜 그런 것들이 가만히 보시면 중장대 산업이라든지 장치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단 다른 그룹,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화학 이런 부분은 하나그룹으로 또 롯데그룹과 또 빅딜이 있었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만히 보시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좀 어느 정도 공고히 구축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의 미래 지도가 이제 서서히 윤곽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삼성 바이오 헬스,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반도체 쪽도 여러분들 보시면 옛날 같은 그 핸드폰 중심 체제의 스마트폰 중심 체제의 반도체, 물론 그거는 그대로 가겠지만 그 비중 플러스 여러분들 보시면 스마트홈, 스마트카 이런 것들과 영합된,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장사업부가 신설이 되고 그 신설된 구조에서 앞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플랫폼, 특히 저는 바이오 헬스 쪽의 이 플랫폼이 굉장히 앞으로 미래의 흐름을 결정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들 앞으로의 우리 뭐 주식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생활과 연계해서 뭔가 미래 플랜을 잡으시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10년은 바이오 헬스 쪽과 연관돼서 제2의 동력을 얻을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삼성 전자 이건희 회장님이 이런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 하면서 다 모아놓고 핸드폰을 불지르면서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었다면 요번 그 이재용 부회장 시스템에서의 하나의 전환점은 어떤 면일까? 빅딜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핵심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미래 지도의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은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기업은 과감하게 다른 기업과 M&A 하거나 빅딜 하거나 하면서 매각하는 이런 상황이 2015년도를 강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6년도에는 그 상황을 뭐랄까요?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구체화시키면서 이제는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빨라지는 속도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뭐겠습니까?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료 병원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학교 옆이거나 아니면은 뭐 관광법과 연관돼서 무슨 규제에 있어 갖고 여러분들 어떤 규제가 그것을 못하고 할 때는 자금이 투자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활성화 3법에 가만히 보시면 이게 의료 민영화 영리법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의심이 드시는 분도 굉장히 계실 거예요. 그 제목 하나만 보면 이게 무슨 연결고리가 의료 민영화나 원격 진료나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삼성이 추구하는 하나의 헬스, 바이오 이런 사업과 무슨 연관이 있지? 하나 예를 들어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법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목만 한번 보세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법안? 뭐 이거하고 의료 민영화 원영리법인하고 무슨 상관이지? 여러분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의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산업 관련된 이 기본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공성으로 교육받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여러분들 의료라는 거는 약간 공공성과 복지 개념이 포함돼서 국가가 어떤 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무료라든지 아니면은 저가의 어떠한 비용을 들고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이런 구조였다면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이 통과되면서 이 기본법안이 전개되면 저는 교육과 의료가 의료 보험 같은 것이 약간 공공성이 있겠죠. 그러나 공공성이 옛날에는 80을 차지했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어떤 면에서 거기에 자본이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영리성이 추구되는 하나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강요라든지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어떤 경제팀의 개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뭐 면면 쭉 보시면 앞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한
처음에 우리 이 2012년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죠. 경제민주화. 여러분들 이 경제민주화. 근데 이 단어를 언제부터 여러분들 뉴스에서나 정부 차원의 문구에서 못 들은지 아십니까? 2013년 11월부터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경제민주화라는 하나의 화두가 경제 활성화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서는 경제 성장률의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의 경제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미국이 이제 서서히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글로벌 변수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으면서 이러한 하나의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경제 활성화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게 서비스 산업. 교육 서비스가 됐던 의료 서비스가 됐던 이런 서비스 산업에서 전체적인 물주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률과 연계해서 상당히 큰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의 기본 법안이 통과되면 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파워가 엄청나게 세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육부라든지 보건복지부는 약간 그 에너지가 좀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앞으로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의 기본 방안이 되면 여기에 관련된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을 맡으면서 거기에 위원회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서비스 부분에 관련돼 갖고 이제 위원회에 대한 구성위원이 결정이 될 거고 그거에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책임자가 되실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뭔가 풀리는 규제가 풀리거나 아니면 뭔가 의료 민영화나 여러 가지 관련된 또 기업들이 추구하는 여러 의료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당장 저는 2016년부터의 큰 변화가 이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이 기본 법안에서 우리는 뭘 알았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파워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연동되는 교육과 의료 부분이 이제는 공공성보다는 영리성과 뭔가 조금 대재벌들이 그 섹터에 뭔가 진입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은 체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또 하나의 법이 또 걸립니다. 관광법. 여기 두 번째가 관광진흥법이라고 여러분들 경제활성화 다음에 관광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하고 또 의료, 병원 이런 거하고 뭐가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제주도나 경제특구나 여러 가지에서도 거기에 공공성과 교육이라는 게 학교가 있어요. 학교 인근에 뭐 모텔 금지라든지 뭔가 어느 지역 몇 킬로미터에 건축 금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재적인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관광진흥법에서 뭔가 풀려지는 그래서 여기에 화두가 하나 생기죠. 경복궁 옆에 호텔 지을도 된다. 이 화두가 경복궁 옆에 어떠한 호텔이라든지 유흥시설이라든지 뭔가 카지노, 호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법 규제가 이 경제활성화법이 통과되면서 거기에 다른 호흡이 들어가면서 이거를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경복궁 옆에도 이제는 관광 호텔 그래서 요코 관련된 관광객들을 수용해서 뭔가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또 성장과 또 관광객 중국 관광객 유인에 효과적이 나오고 거기에 또 서비스 산업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또 관광진흥법의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메디텔 이런 개념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병원과 호텔에 융합된 하나의 시스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복합 단지를 구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산 지역에서 복합 단지를 구경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호텔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들어가면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도 가능하고 성형도 가능하고
그래서 성형 관광도 오고 그다음에 내가 또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내가 노후에 요양시설보다 호텔과 연관된 뭔가 고급스러운 데 돈이 있는 분들이 얘기지만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뭔가 나 건강과 그다음에 노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메디텔 개념도 같이 연결해서 비즈니스 툴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관광진흥법과 서비스 관련 기부법의 두 가지 이 연결고리에서 또 노출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법이 뭐냐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들어오면 국제의료. 그러니까 이번에 의료 관련된 정부의 뭔가 법에 국회에 본회의 통과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9시 뉴스에서 뭘 보셨죠?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의 영리 병원이 중국계 자본이 투여되면서 2017년 3월에 개원 목표로 들어왔습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변화가 이 3법이 통과되면 엄청난 속도의 대기업 자본들이 먼저 경제 특구 중심으로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삼성그룹이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 8천억을 들여갖고 송도 자유무역지구에 바이오 관련된 비즈니스를 투자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자유특구라는 부분이 송도도 있지만 제주도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는 메디텔이라든지 영리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뭐랄까요 비즈니스 툴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삼성그룹이 주력으로 거기에 연골 목표를 세워서 앞으로 추진할 것 같고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고 그리고 삼성그룹에서는 이제는 삼성전자의 중심 축과 한 축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걸 중심으로 하는 축이 하나의 미래 지도를 그려가면서 삼성그룹의 가치를 성장성 있게 높이는 하나의 그림이 저는 3년 정도 생각해 훈련해 보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연결돼서 삼성그룹은 그 비즈니스 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격 진료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을 M&A 하는 그런 데 집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세 가지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굉장히 큰 흐름을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중심을 딱 보시면 다 스마트자라는 하나의 단어 화두와 헬스 자동차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하고 자동차와 연결되면 뭐가죠? 스마트카, 전기차. 그래서 삼성그룹이 전장사업부를 개설했다는 거는 저는 앞으로 10년의 미래 먹거리 삼성그룹은 스마트카와 연결된 하나의 전장사업부의 시스템과 또 하나는 스마트폰하고 그 다음에 헬스 바이오하고 연결된 하나의 뭐랄까요 바이오 섹터가 중심이 되면서 지금 반도체에서 이루는 매출을 또 스마트폰에서 이루는 매출을 이 두 가지 파트가 더 넘어서는 그러한 영역까지 사업 투자를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의 미래가 걸려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같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삼성그룹만 추진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LG그룹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 모두 이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거나 편리함과 연관된 이런 구도가 여러분들 스마트홈, 스마트카, 스마트 헬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세상의 변화를 전개시킬 것 같고 그 원년이 2015년 지금 12월 말 법, 이 경제활성화 3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삐삐 시대에서 이동통신 시대에 여러분들 이 무거운 아주 핸드폰 갖고 통화하던 시대를 과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무슨 무전기 같은 이 핸드폰이 우리가 아주 예쁜 갤럭시 X 스마트폰까지 발전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이동통신이 SK텔레콤으로 변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거의 500배 이상의 가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동통신이 10,000원, 20,000원짜리가 요새 SK텔레콤이 분할하고도 뭐 합병하고 증자하고 뭐 해갖고 엄청난 가치 변화가 있었듯이 앞으로 이 법을 통해서 이 헬스 바이오 쪽과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그 다음에 핸드폰은 핸버튼대로 플랫폼이든 컨텐츠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미래 지도의 가치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골고리가 되는 종목들이 벌써 주식시장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서 연골고리 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거나 또 사물과 사람이 대화하려고 그러면 수많은 렌즈와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센서라든지 또 나라고 하는 인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그와 추구하는 기업들이 IT 부품주들이 벌써 주식시장은 박스권에 계속 뭐 1800과 2100 사이에서 지금 몇 년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2015년도에서 가장 큰 수익을 준 종목들 보면 바이오 섹터, 제약 섹터 그리고 이러한 무선 충전이라든지 원격과 관련된 아니면 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2015년도에 어떤 거는 바닥에서 10배까지 가고 어떤 거는 거의 배 이상 다들 올랐습니다. 이게 미래의 하나의 지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빅데이터가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국가 전략으로 법을 경제 활성화 3법을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야당에서도 노이즈도 있고 그러지만 저는 이 미래 트렌드는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 시간이 어느 시점부터인지는 뭐 여러 가지 갈등 구조라든지 정치권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뭔가 속도가 조절될 뿐이지 전체적인 큰 트렌드는 계속 하나의 의료, 민영화, 영리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 생활과 그다음에 그 비용 산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일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의료나 교육이 복지보다는 영리 쪽으로 가면 굉장히 비싸질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가처분 소득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또 의료 부분까지도 앞으로 이게 민영화되거나 아니면 영리법이나 되면 굉장히 비용이 비싸지는 그러한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건 일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영리성이 되면서 기업들이 진입 들어오고 거기에서 경쟁이 막 붙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옛날에 통화 그 무전기 썼던 때에 그 가격이 제가 그때 그 자동차값 비슷했어요. 소형 자동차값. 그 무전기 같은 핸드폰이 여러분들 그것만 들고 다니면 강남에서 와 요새 보면 고급 스포츠카 끌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뭐랄까 시선 집중을 받았는데 그 단가가 계속 싸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 어떤 서비스는 굉장히 돈 있는 사람만 쓰고 차별화가 되고 비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국가 전략과 트렌드가 되고 기업들이 계속 거기다 집중 투자하면서 어떤 산업 모델 되고 국제적인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커서 우리 한국의 성장성에 이제는 조선, 뭐 건설,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러한 바이오 부분의 헬스 바이오 쪽 섹터가 그 부분을 차지한다면 그 단가대도 계속 낮아지고 서비스 질은 좋아지는 이러한 흐름이 이쪽 세계에서도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의 훈련을 가져야 될 거는 뭐 일각에서는 이거는 반대해야 된다. 뭐 나는 찬성이다. 저는 이걸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지도가 이런 큰 틀은 지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 저는 가만히 있지 말고 시드머니 적은 거라도
여러분들 지금 저금리세 이제 금리 인상하고 금리 사이클에서 여러분들 이자 소득해갖고 여러분들 그 자산의 가치가 커지는 세상은 이제는 아닙니다. 이 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요. 그러면 적은 돈으로 주식 갖고 저축하자 개념같이 이런 모델 케이스 나오는 기업들이 지금 어떤 종목들은 2,000원에서 10,000원에 저가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저축하듯이 매매하지 마시고 저금으로 한 3년이나 5년 정도 투자를 하시면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 발전 속도라든지 국가 전략이라든지 이런 집중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수 함수로 자산 가치를 키워주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사터치의 경쟁 활성화 3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서비스 발전법, 관광진흥법,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 의료병원 할 수 있는 국제의료 관련된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라든지 전체적인 가치 변화에 얼마나 큰 흐름을 결정하는지 한번 생각의 훈련을 한번 해보시고 이 구글이나 아니면 이 법을 주창하는 하나의 뭐 사이트 가셔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반대 의견도 같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트렌드에 이 변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3년, 5년 후에 이런 물줄기로 변하겠구나 할 때 그 가치의 우상향이 되는 거를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거기에 적은 돈이라도 저축하듯이 투자를 해서 놓으시면 하나의 3년, 5년 후에 여러분들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밑거름이 되는 자산을 확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우리가 이신조의 시사서치를 한번 시작해 봤는데 같이 이걸 시청하시는 분도 점검을 해 보시면 관전 포인트에 굉장히 시장의 전체적인 사회의 물주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여러분들 빅데이터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라고 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에 가는 지도를 여러분들은 그려서 거기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나 아니면 전략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승조의 시사터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